일단 오므라이스와 바꾼 국익.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그래도 최강 언니들께서 정리해 주셔야죠. 아니 뭐 정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 물컵을 박진 장관 얘기처럼 물컵을 반을 채웠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물컵 자체를 갖다가 그냥 엎어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른바 원래 원인이 됐던 강제 동원 자체에 대한 뭐 사죄나 그쪽에서 참가하겠다거나 뭐 이런 방구의 말도 없었고 오히려 추가 요구들만 더 받아왔다. 지금 나온 게 지금 위안부에 대해서 나온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독도에 대해서 그렇고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거 또 사도광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후쿠시마 또 수산물 수입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도저히 실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다 같이 오히려 일본이 우리를 걱정해주는 니네 그렇게 해도 되겠어 뭐 이렇게 걱정해줄 정도의 거라는 것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윤석열을 못 믿는 거죠. 지금 하는 짓이 저거는 금방 파토가 날 일이다 이러고 보는 거 좀 그렇게 본다고 봅니다. 네. 다음 한번 볼까요? 그 오므라이스 제 오므라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 오므라이스가 그 일본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 그 전후만 해도 거의 육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육식을 안 해서 몸이 작으니까 몸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 오므라이스가 이렇게 두터웠대요. 그 달걀 살이. 예. 그래서 그 달걀 살을 두텁게 해서 몸을 키워서 대륙 침략하자. 예,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오므라이스다. 이런 그래요? 얘기. 돈가스도 그렇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긴자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은을 이렇게 재가공하고 그런 거리인데 그렇죠. 그 은이 사도 광산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원해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의 결과로 캐낸 사도 광산의 은을 가져다가 뭐 재가공하고 그랬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첫째 사죄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진 장관은 새로운 사죄가 능사가 아니다. 그 독도 관련 질문 맞아요. 예. 그거 깜짝 놀랐어요. 구체적 언급이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독도 얘기가 나온 건 나온 것 같죠. 그럼요. 그래서 KBS 인터뷰 보셨어요? 나왔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고. 나왔던 거 맞아요. 그리고 만약 만약 안 나왔는데 얘기한다 그러면은 일본에 지금 그게 산케이 신문하고 NHK에서 처음 나오고 그다음에 산케이 또 나왔거든요. 그럼 그쪽에 교토도 어필을 나왔어요. 해야지. 교토. 어필을 안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언급이 적절치 않다. 그런 거 보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공식 의제는 아니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상대방이 그런 말을 했으면 항의를 해야죠. 글쎄. 그렇죠. 아니 나는 그걸 딱 보면서 나는 사실은 이 전 중에서 제일 내가 기가 막혔던 게 그 기시다가 강제징용 그 노동자 얘기하면서 조선 반도 출신의 노동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흰물림을 빙긋이 웃고 있는 거야. 난 기가 막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치는 스타일 아니에요. 네. 가령 보십시오. 김건희 얘기가 나오든 문재인 얘기가 나오든 검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 나오면은 바로 치고 독설하고 막 저기 목소리 올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 마음 속에는 분도 없고 울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다는 게 아주 거기서 딱 드러나는데 정말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야당을 향하여 전직 대통령을 향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를 향하여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호통치는데 해외에 나가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그게 아주 전형적으로 강약 약강의 인물이에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딱 납작 엎드리고 약한 사람한테는 소리 지르는 아주 나쁜 검찰의 전형이지.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저는 평상시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가 정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계속 배워왔고 우리가 계속 실효적으로 영토를 지배해 왔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나라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독도가 지네 거라 그러면서 일본이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말도 하기도 전에 그런 주장이 말도 안 된다. 이거 너무 타당하지 않다. 이러면서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되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만하세요 내지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예컨대 대통령이면 더더군다나 네.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상대방은 어떻게 해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보여주는 의미로라도 그런 얘기가 조금 더 나오면 그거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본인이 그런 걸 뭐 의제를 삼지 않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든가 네. 아니면 왜 의제에 없는 거를 이렇게 예의 없이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느냐 내지는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합시다라든가 아니면 더 강하게 이건 우리 땅인데 니네 왜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든가 이런 제스처가 여러 가지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거는 정말로 그 사람이 뭐 예의가 바르고 뭘 떠나서 아직 정말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사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저 네, 문제에 있어서는. 네. 나는 그게 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바로 놀란 게 네. 그거라니까. 네. 속에 울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것 왜냐하면 같아요. 가령 우리도 뭘 저걸 하더라도 왜 선을 넘는 게 있잖아 상대가 네. 뭐하다 선을 넘으면 선 넘을 때는 울컥하잖아요. 네. 근데 그 울컥하는 게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본이 그게 얘기하는 방향이 거 중에서. 방향이 일본이 아닌 거죠. 글쎄요. 울컥의 방향이. 그렇죠. 예. 울컥하지도 않고 남의 일처럼 지금 여기고 네. 있는 거고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나는 그게 좀 너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점점 화를 돋구는 게 정말 그렇게 말이 하기가 싫은데 화를 점점 돋구게 만드는 그래도 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금 온갖 걸 다 끌어대서 박진희며 김태호며 안보실장 나와가지고서는 이것저것 끄집어져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점점 더 심각하죠. 이 예. 사람들은 정말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네. 박진을 한다는 얘기가 한 번 더 그 사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냐고. 중요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데. 그다음에 그거는 공식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거기서 나온 얘기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거기다 김태호 한술 더 뜨잖아.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 지금 한국의 거리에서 얘기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다음에 일본도 이번에 이 제안을 했을 때 일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를 그렇게 다 해주느냐고. 그렇죠. 아니 일본이 놀라요. 속으로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실에 안보실장이라는 작자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그거는 제가 추측건데 나는 도대체 세계관이 이해가 안 가. 가시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갑니다. 대통령이 이해가 가요? 왜 나와서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취재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 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법 제3자 변제, 대의 변제를 던지고 나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던 레파토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언론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홍보하고 대응하라. 그런데 사실 홍보하고 대응하면 할수록 속내가 다 들키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일본은요. 이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일본 국민의 62%가 잘했다. 기시다 내각 잘했다. 그렇게 기시다 나오고 잘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고 왔는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기시다의 4월 선거 선거에 도와주고 온 거예요. 선거운동 해주고 온 거야. 아니 네. 왜 우리가 일본 총리의 지방선거에 선거운동 도와주러 가야 되는 거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땅을 갖다 바친 생각으로 지금 그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애당초 아니고. 아니 독도는 우리 땅.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말은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NHK가 보도할 정도면 사실 저는 NHK에 대해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문제 제기를 해야 생각합니다. 됩니다. 없는 거를 만약에 했다면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의제가 5개가 있어요. 이번에 얘기했어야 했던 되는 게요? 의제가 그거 한번 볼까요? 5개 의제가 있었는데 오늘 일괄적으로 나오는 게 방사능 오염수 있잖아요. 그 방류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정리된 표 한번 보실까요?
지금 독도 나왔고 위안부는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위안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위안부는 나온 건 확실하고. 예, 2015년에 합의를 이행하라 이런 식의 네.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기시다가 그때 외무상이었어요. 네, 맞아요. 위안부 합의할 때. 당시 책임자였죠. 네, 좀 네. 책임자. 그리고 수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완벽하게 복원하겠다도 아니에요. 검토를 해볼 수도 있다. 한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왜 WTO는 우리는 왜 그걸 없애주는 거야? 그건 죄송- 이제 세계 품목 있잖아요. 포토레지스트 그러니까, 등등. 내 근데 말은. 그것도 사실은 해주면 안 되죠. 일본 기업이 더 손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초계기 관련해서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도에 따르면 초계기 관련해서 일본과 거의 같은 입장을 아니 근데 그러는 초계기는 것이고. 그때 우리나라 영공에 자기네가 네, 막 침입했죠. 와서 침입한 예. 거였잖아요. 당연히 네, 그걸 네. 사격을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격이 아니라 레이더로 레이더로, 추적했다. 예, 추적하는 예. 게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자꾸 우리가 오버해서 대응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사과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입장을 지금 공식적으로 안 내지 해놓고 않아요. 있는데 저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예. 그다음에 후쿠시마 방사능 방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서로 막 한숨 마시고 있네. 이게 지금 수산물 수입 규제하고 있는 것도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아니 애당초 나는 이번에 일본 가는 거 자체를 못마땅해 했거든. 왜냐하면 조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을 게 여하튼 아멘 처음에 카드가 이제 여하튼 뭔가 때문에 외교 때문에 뭔가 하나 카드를 내놨다 봅시다. 그 다음에 국내 여론도 보고 네. 일본의 여론도 보고 일본의 정치 쪽의 반응도 보면서 이것저것 조율을 해가지고 공식적인 어젠다를 만들어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거면 아닌 거며 이런 걸 해가지고 공동 합의문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거기를 뽀로로 달려가냐고 더구나 일본에 근데 가서 한 일이 뭐냐고요. 근데 가서. 거기다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왜 달려갔는지 뭘 이렇게 하려고 달려간 것 같고 거기다가 김건희까지 쫓아가가지고서는 정말 나라 망신시키고 말이지. 아 정말. 그 저거 잠깐 볼까요? 그 소위 3대 그 반도체 소재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그 앞으로 조금 가보시면 사실 이 구체적인 피해를 보면 저 보세요. 네, 저 포토레지스트랑 보면 문재인 정부가 진짜 대응을 잘한 거예요. 저런 그 반도체 소부장 관련하여 국산화를 많이 시행해서 지금 점점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수입을 다변화하면서 물론 우리나라 기업도 피해가 일부 있지만 지금 앞으로도 그 일본 요 세 개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일본의 이익을 자기네들이 그렇습니다. 얻기 위해서 풀겠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렇죠. 일본 다음 보시면 응. 일본 소재 업체가 피해가 더 컸다고. 그럼요. 그럼요. 훨씬 더 컸고. 저는 이번에 이것도 트레이스를 하면서 이거는 뭐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 네.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부장에 대해서 조금 과도할 정도로 지원을 좀 많이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육성을 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작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올해 분 소부장 지원이 삭감됐다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리부터 다 그렇게 해놓고 있었다는 거야 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기업들이 일본 기업의 그 저거를 받아서 살 수 있게끔 사실은 좀 사전 작업을 해준 것 같아요. 미리 조금 글쎄. 상대방하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솔직히 하게 돼요. 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본인이 미리, 인정 안 미리 하겠지만. 그렇게 다 작업해 놓고서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말 그러니까 앞통수 뒤통수 밑통수 다 치는 거지. 그래도 지금 일부 기자들이 아주 극히 일부 기자들이 그 이 소부장 이게 국산화 부분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 네. 예, 그 당연하죠. 얘기를 하고 그래야죠. 있습니다. 당연한 예, 거구나. 그다음에 그리고- WTO 아직 제소 취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소 취하 못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확실하게 일본의 아베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조치를 취했다는 걸 맞습니다. 자기 입으로 예,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해서 이건 WTO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겨요. 그럼 이거에 전력을 만들어놔야 우리의 앞으로 지렛대가 또 생기는 거지. 네. 그거 안 하면 다음에 어떡할 거야?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WG에서 취하하는 걸 누가 하더라? 외교부장 외교부가 하는 거죠. 네. 저 박진 탄핵할 사유가 또 생겨요. 네,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논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등장하면서 소위 지금 이 장면입니다. 태극기와 일장기 의전 부분인데요. 저기 보시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면서 만약에 태극기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다면 오히려 지금 일장기에 경례한 게 아니라 양국기에 경례를 예를 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앞에 저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와서 윤석열이 먼저 태극기에 예를 표했을 때 기시다는 가만히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기시다가 일장기에 수배할 때 옆에서 같이 고개를 숙인 거죠. 저걸 가지고 KBS를 엄청 공격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왜냐면- 수신료를 못 받게 하겠다는 등 이러면서. 네. 아니 근데 난 그 다음에 애국가 나올 때 그 두 정상이 단상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애국가가 나오는데 그때 가슴이 서로 안 왔더라고. 네, 그 기준이 뭔가 아니 이 양반 남의 애국가에도 네, 손 올렸었죠. 손 올렸어요. 손 올리는 사람 아니야 남의 국가 나올 때도. 근데 거기다가 한심한 거는 뭐냐면은 애국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장관들이 그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왔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그 일본은 뭐가 그 의전이 그게 뭐냐고 다 들어와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전을 시작을 해야지.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불편해. 이상하죠. 일본이. 이렇게 된답니다. 일본은 자기 수상이 오기 전에 내각의 장관들이 미리 와서 서 있는다고 당연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우리나라도 미리 와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이게 대통령하고 같이 입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안 해준 거지 그쪽에서. 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지. 예, 사실상 이게 우리 의전도 네. 의전 비서관 없어지더니 그런 문제 생겼나 보네. 의전 비서관이 방일하기 전에 바로 그만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다툼이 네, 있었다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만둔 의전 비서관은 사실은 외교통 의전 비서관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의전을 못했대요 그 동안에? 아니 그래서 그만두게 된 그 뒷얘기가 네. 사실 우리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정부는 그냥 의전이다. 특히 그럼요. 외교부는 의전의 달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의전 매뉴얼대로 안 된다는 안 따라주니까. 겁니다. 예. 안 따라주니까 어떡하겠어.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외교부에서는 하려 그러는데 네. 아니 애국가에 거수경례를 안 하는 사람인데 왜 안 어떡하냐고. 따라해요? 왜? 자기는 아니 내용도 나는 모를 그것도 텐데. 한심한 게 아니 그건 우리는 자동화냐? 그렇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오. 아 나 그런 것도 자동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공인 역할을 하냐고 지금 대통령 역할을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김진 에너지의 저 분노가 정말 공감 가죠. 그냥 공감 갑니다. 자 다음으로 놀라신 표정 봐. 정말이야. 정말 아니- 나는 너무 기가 막힌 때가 많아가지고 내가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도 다 비슷한 미팅에서도 굉장히 우아하게 얘기를 열심히 외교적으로 했는데 오늘 왜 내가 여기 와서 뭐를 이렇게 하냐. 정말 여기는 너무 화가 나서 솔직해지는데. 그래.